늦은 저녁 소연이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탁한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해야 할 공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한켠에서 누군가 다투는 듯한 작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엄마,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어떤 남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서 있었어요. 엄마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따지듯 말했습니다. 대화는 불편하고 공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소연은 상황을 알아보려 조심스레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팔이 크게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옆으로 꺾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소연은 몸이 굳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손에서 용돈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뭐야? 믿기지 않는 장면 앞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남자는 CCTV를 훑어보며 주위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가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소연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남자의 눈과 소연의 눈이 멈칫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가 스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차장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엄마는 뺨을 감싸 쥔 채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소연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놀란 눈으로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늦었는데 얼른 올라가자.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소연은 의문과 두려움이 쌓여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인지, 왜 때렸는지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숨기려 했고 말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요. 엄마의 집에 들어선 소연은 케이크를 식탁에 내려놓고 조심스레 엄마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부엌 불만 켜둔 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릿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손을 씻는 소리가 아니라 숨을 고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연은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엄마, 약 먹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며 그냥 두통약이야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깜짝 놀란 듯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고 화면이 꺼지면 급히 숨겼습니다. 소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침묵은 더 불편하게 공간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억지로 안부를 묻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소연은 물 한 잔을 가지러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엄마의 핸드백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차량관리소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까 소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명함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야. 엄마의 음성은 지나치게 빠르고 억눌린 느낌이었습니다.
설명보다는 숨기려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소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엄마의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말을 삼켰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버튼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숨이 멎은 듯 굳어섰습니다. 소연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는데 분명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 끄고 조용히 해. 엄마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두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자 정적이 한층 더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누군가 침묵한 채 서 있는 기척만 남았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자신에게도 크게 들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저 사람이 다시 온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천천히 잠식했습니다. 잠시 뒤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안도보다 더 큰 공포가 남았습니다. 도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진실에 다가설수록 더 위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주차장으로 내려온 소연은 어제의 장면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차 옆에서 핸드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작게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차 타이어가 완전히 찢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 차량도 비슷한 손상이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나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침인데도 주차장에는 이상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CCTV가 고장이라며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설마 그 남자가? 소연의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어제 폭행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장치들이 하필이면 오늘 고장이라니 믿기 어려운 우연이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타이어를 보더니 난감한 얼굴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장난이 좀 있었어요. 경비원의 말투는 사과보다는 무심함에 가까웠습니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고 이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연은 눈살을 찌푸린 채 경비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경비원의 무표정 뒤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소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택시 타고 가자. 명백한 두려움이 그 말에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소연에게 당분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연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위험한데도 엄마는 왜 경찰을 피하려는 걸까? 이 남자와 관련된 일이 얼마나 오래됐던 걸까? 두 사람은 택시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기둥 사이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검은 모자에 긴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소연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방향을 틀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곳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서둘러 택시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소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두 사람을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력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누군가 엄마를 감시하고 있다면 자신도 지켜볼 것이라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각오를 했습니다. 소연은 오전 내내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엄마를 회사에 보내고 혼자 집에 남자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소연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공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CCTV가 고장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CCTV 수리 언제 끝나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소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군요. 일부만 고장이라 크게 문제 없어요.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주차장 지도에 붙은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엄마가 폭행당한 장소는 표시된 카메라 근처였습니다. 직원이 말한 일부 고장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장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경비실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혹시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오히려 소연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말리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담당 경비원은 전화 통화를 하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스스로를 설득하며 모니터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주차장 화면이 4개의 분할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녹화 상태가 유지된 카메라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재생 시간을 전날 저녁으로 돌리자 엄마가 낯선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소연은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엄마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는 뿌리치려 했지만 힘에서 밀렸습니다. 폭행 장면은 각도상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의 얼굴이 급격히 돌아가는 움직임이 분명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남자는 엄마를 차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보지 마세요. 등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말끝에 떨림이 실렸습니다. 경비원은 모니터를 강제로 끄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이 일엔 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는 경고라기보다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주변을 확인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소연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소연은 경비원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알고 있다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으면 위험해진다는 메시지도 함께였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이 사건이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소연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엄마에게 이 영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숨길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소연은 점점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진실의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엄마의 차례였습니다. 소연은 집 문을 열자마자 곧장 거실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엄마 앞에 조용히 내려두었습니다. 엄마, 어제 주차장에서 있었던 거 다 봤어요. 엄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손을 꼭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길어지자 소연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엄마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회사 건물 공사하러 온 사람이야. 엄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공사업체 대표였고 이를 핑계로 여러 차례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사적 만남을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손등에 힘을 실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직장에 소문내겠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잘릴 수도 있잖아. 엄마는 스스로를 탓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참으면 될 줄 알았어. 엄마는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고 했습니다. 차를 따라다니고 집까지 찾아오고 폭언을 하고 손찌검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엄마는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고르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숨기자. 경찰에 말해야 해.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혼자가 아니야. 관리사무소에도 아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은 소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에게서 온 협박 메시지들, 거절하면 내 직장도 끝이라는 문장들, 그리고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소연의 이마에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칠까봐 신고 못했어. 소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엄마는 소연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다 알았으니까 같이 싸우자. 소연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안도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보호하고 남자를 법의 심판 앞에 세우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연의 눈에도 두려움 대신 확고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소연은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엄마를 설득해 함께 오고 싶었지만 엄마는 두려움이 커 집에 머물렀습니다. 소연은 엄마의 휴대폰에 저장된 협박 메시지와 CCTV 영상을 근거로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자세한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모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공사업체 대표예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형사는 노트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고발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잠복 수사가 필요하겠어요. 그 말은 소연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주변을 계속 경계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있는 것 같아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리의 바람 소리조차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공포 속에서 얼마나 오래 견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한층 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뭐래? 엄마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수사 시작한대.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회사에 휴가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친척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일단 집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집이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소연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어둡게 내려앉은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잠깐 쓰레기 버리고 올게. 소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뒤통수에 차가운 시선이 닿는 듯 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서서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차량 뒤편 그림자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한 뒤 쓰레기를 버리고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그때 어제 봤던 남자의 차량이 멀리 세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차량 창문은 짙게 가려져 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아주 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차량 안쪽에서 휴대폰 화면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연은 바로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선이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무섭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제보다 상황이 훨씬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 신고가 들어간 사실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반격을 준비하는 소연에게 적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숨이 차? 그 사람 여기 와 있어. 엄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연은 그 공포 속에서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제 두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눈빛에는 확실한 강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잠복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연과 엄마는 하루 종일 커튼을 닫은 채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밖 인기척에도 쉽게 놀라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 휴대폰에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협박하고 폭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정리해둔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소연은 치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들도.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당한 줄 알았던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엄마는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은 공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차장 CCTV를 끄는 장면이 다른 직원에게서 확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둘이 혐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남자는 그들과 함께 입주민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 스토킹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형사는 남자를 체포하기 위해 움직일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행방을 감췄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 말은 소연의 심장을 다시 죄어왔습니다. 지금이 제일 위험한 때일 수 있어요. 형사의 경고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연과 엄마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나누었습니다. 오후가 저물 무렵 소연은 잠시 밖으로 나와 숨을 골랐습니다. 문 앞에 놓인 우편물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봉투였고 주소만 적혀 있을 뿐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소연은 불길한 느낌으로 그것을 집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 속 주인공은 소연이었습니다. 그 뒤쪽에 흐릿하게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소연도 등골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우릴 지켜보고 있어.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는 것처럼 남자도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바로 근처 어둠 속에서 말이죠. 이제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끝이 가까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누가 먼저 잡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침묵은 짧았지만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새벽이 채 밝기 전 휴대폰 진동이 침묵을 깨웠습니다. 형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오세요. 범인 확보했습니다. 소연은 곧장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순찰차 2대와 경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형사는 공범들도 체포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함께 연행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그제서야 긴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몸은 힘이 빠졌지만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은 엄마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서서히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겠지? 소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차례야. 며칠 후 주차장에는 새로운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어두웠던 구역마다 밝은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오가고 차들도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엄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엄마를 데리고 병원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공포를 말로 꺼내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옆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케이크를 꺼내 촛불을 켰습니다. 며칠 전 제대로 축하하지 못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맙다, 소연아. 소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긴 악몽이 끝났고 따뜻한 일상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창밖에서 부는 밤바람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을지 몰라도 이제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엄마를 지킬 거라고요. 다시 찾은 숨은 이제야 제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